오늘의 지인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지인은 사실 영재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는 S대를 졸업했으며 지금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귀하신 분이 누추한 채널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저는 B2B 회사라서 일반한테는 잘 안 알려졌을 수도 있는데 플랜트 쪽을 담당하는 계열사에 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산업 쪽이나 환경 분야의 신사업을 알아보는 부서에 있습니다. 원래 플랜트 설계 쪽에 있다가 폐수 처리 설계 쪽에 있다가 지원을 해서 올해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반년이 됐네요.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부서고 어쨌든 확실하게 돈을 버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보수적인 것 같다. 사실 가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는 영역인 건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치만 이렇게 좀 역시 로직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막막할 때도 있고. 영재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에 힘드시진 않았어요? 누가 시켜서 한 건 아니었고요. 모르겠네요.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창 이제 입시 준비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호기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또 뭐 검색 같은 것도 지금처럼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왜 요새는 유튜브에 뭐 일상 속의 과학적 원리 채널 많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채널도 많은데 뭐 예전에는 또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내가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필요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게 결국에는 영재고로 이끌었네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영재고 들어가려면 전교 1, 2등 하고 올림피아드가 상 받고 이렇게 해야만 갈 수 있는 건지. 이거는 네. 아무리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아무도 안 믿어요. 혹시 입시가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입시 관계자가 아닌데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일선에 계신 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전교 1등만 뽑지 않고 뭐 올림피아드 수상이 있으면 뭐 좋긴 하지만 요새는 기록도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하여튼 올림피아드 성적까지 뽑는 것도 아니고 내신 가지고 뽑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좀 여러 단계의 전형을 거쳐서 뽑아요. 대학교만 해도 2단계면 끝나지 않나요? 그쵸. 원서 넣고 네. 면접 보고. 그쵸. 근데 저 입학할 때는 4단계까지 전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합숙하고 이제는 와. 합숙도 학교 비싸가서 자요. 와, 진짜 빡세다 면접이. 근데 아니, 아마 합숙하기 전에 거의 다 뽑아놓고 합숙이 아마 1.5배수였나 꽤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사고력 문제, 사고력 퍼즐 이런 거 좋아하세요? 그게 뭐죠? 뭐 기업 인적성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잘 뭐, 못해요 그런 거. 뭐 A, B, C, D가 있는데 예. 누군 거짓말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뭐 전교 1등이랑 관계가 있다기보다 어딘가에 꽂힌 애들을 많이 뽑았어요. 근데 전교 1, 2등 하셨죠? 아니? 어. 뭐 한 자릿수를 가본 적은 있어요. 근데 좀 더 이렇게 꼼꼼한 친구들. 저는 이제 남들 다 맞는 거 틀리고 그랬어요. 허당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일반고랑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고랑 비교했을 때 영재고만의 장점 아니면 이거는 조금 단점이다 이런 게 있을까요? 장점? 가장 장점은 저는 프라이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속한 집단에 자부심을 느끼는 거?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저희는 또 절대평가를 채택을 해가지고 상위권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잘 못 따라오는 친구가 있으면 가르쳐주고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과 있지만 내가 쟤를 이기려고 아등바등 하진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좋네요 진짜.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그런 구조인 게 좋았고 두 번째는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떤 획일적으로 이 학교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과목이 좋으면 이 과목 선생님 수업을 들어보고 이 동아리를 해보고 싶으면 약간 대학교 같죠. 그건 약간 한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좀 단점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마무리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 사회성? 좀 영재학교 다니면서 겪는 어려움은 색깔이 너무 다 달라요.
분명히 같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얘랑은 약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그렇다고 어느 한쪽에 나쁜 짓을 했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정신 세계가 다른 친구들이 산재해 있으니까 뭉쳐지긴 쉽지 않죠. 뭉쳐지긴 쉽지 않고 좀 각자의 개성이 강한. 누구는 뭐 생물에 엄청 꽂혀 있고 누구는 뭐 천문학에 엄청 꽂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대학교 전공도 그렇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도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은 각자 쓰는 언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좀 심취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축구를 아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렇게 운동에 좀 재미를 들였던 게 이게 있으면은 대화가 쉬워져요. 뭔가 학문적으로는 대화가 되게 이렇게 뭐 결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같은 취미를 공유를 하면은 대화가 훨씬 쉬워졌던 것 같다. 영재고의 취지 자체는 공과 계열의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겠다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의대를 갈 수도 있긴 하잖아요. 의대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의대 갈 생각은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공대 가는 게 좀 더 다양한 진로가 있을 것 같았고 고민을 하긴 했지만 크게 하진 않았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 영재고에 다녔던 그 경험이 인생에 좀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트워크가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뭐 세상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되게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자극도 얻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발굴해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영재고등학교라는 시스템이 그런 뭐랄까 똘끼가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내는 어떤 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지금도 이렇게 교류하면서 응원하는 관계인 게 저는 제일 좋은 점이었다라고. 영재고 나오고 S대 나왔다는 그 타이틀이 있잖아요. 근데 그 타이틀이 부담스럽지는 않았나요? 그 부담은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더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뭐 많은 친구들은 이제 또 좋은 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온 그런 친구들이긴 한데 오히려 겸손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부담이라 하면은 나도 그만큼 잘 해야지라는 그런 부담은 아무래도 좀 있긴 하죠. 이거는 뭐 다른 이제 뭐 특목고를 간 친구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예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20대 때 로스쿨 준비도 하시고 변리사 공부도 잠깐 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인생 자체가 고속도로처럼 딱 한 방향으로 딱 간다기보다는 가다가 이제 갈림길 만나면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했던 이제 삶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뭐 후회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우선 저는 천성적으로 후회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하고요. 길은 가만히 가도 갈립니다. 그래서 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냥 앞으로만 쭉 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뒤에 돌아보면 겁나 약간 구비구비 돼 있고 지나간 거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고 오히려 저는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그게 오히려 후회를 하지 않았을지.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죠. 꿈은 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뭐냐고요? 예.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젊을 때를 회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 꿈이 저거였었구나. 이렇네. 꿈속에 살고 있구나.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메이크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한국의 트럼프가 되겠다. 지금은 되게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방식은 회사에서 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되는 걸 수도 있겠고 뭐 아니면은 요새는 인플루언서 분들도 되게 많으시니까 그럼 뭐 강연을 하는 분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방식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런 꿈을 가지게 됐냐면은 저는 대학교를 국가장학금으로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무료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영재 학교라는 게 생기면서 서울에서만 뽑던 학교가 전국구에서 모집을 해서 경기도에 살던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수업료 이런 거 있어서도 혜택을 많이 받고요. 교육의 질도 그렇고 대학교도 거의 뭐 생활비만 내면서 다녔고 그 생활하는 동안 LH 청년전세 임대주택이라는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서 거의 풀로 살다가 여긴 또 국가정책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아서 넘어왔어요. 뭐 걸어온 길을 보면은 결국은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좀 부채의식이 있어요.
아까 막 의대 이런 거 얘기 잠깐 했잖아요. 개인으로서 뭐 의대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유학 간 친구들이나 아니 사람이 각자 갈 길 찾아서 가는 거지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우수한 교육 코스를 밟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좋아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모르겠네. 이런 걸 뭐 사명감이라고 하던데 그거를 무슨 뭐 혈서로 써가지고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발전에 좀 기여하고 싶다. 어떤 식으로. 그게 제 꿈입니다. 거의 약간 입시 위주의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리버풀은 언제부터 팬이 된 건지. 이거는 팬이 된 사람들 대부분이 비슷한 답변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스탄불의 기적 이라 불리는 2005년도 챔스 결승전을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축구를 실제로 하게 되면서 와 이런 간지나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이러고 뭐 챔피언스 리그 전체 역사에서 좀 손꼽는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그때 한국의 리버풀 팬들이 꽤 생겼던 것 같아요. 리버풀이 경기가 좀 재밌어요. 이걸 이겨야지 하는데 막판에 뭐 여기 골 먹혀서 비기면은 뭐 페어하겠네 했는데 갑자기 지고 근데 또 반대로 질 경기를. 그래서 이제 팬들은 약간 상습적 극장 경기 상습 극장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하여튼 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는 경기가 별로 없어요. 리중딱이나 위고 노리치 놀리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개 재밌는데 리중딱. 저는 개인적으로 그 리버풀 디스하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들 예. 이렇게 나무 위키에서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뭐 유래 읽어보고 그랬던 적도 있어. 재밌잖아. 이어서 질문 드리자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 하고 챔스도 우승하기 vs 챔스 못 나가요. 챔스 못 예. 이번 시즌은 챔스 못 나갔어. 매기는 거죠 지금. 아니요. 다음 시즌 다음 시즌 진짜. 챔스 우승하기 vs 리버풀이 리그 꼴등하고 대신 손흥민이 한국인 최초로 발롱도르 받기. 나락 퀴즈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리버풀이 다음 시즌 챔스 우승이 손흥민이 발롱도르 받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일 손흥민은 행복과는 상관없다. 손흥민은 발롱도르가 아니더라도 이미 클래스를 많이 했다. 그렇죠. 진짜 토트넘 주장된 거 보면서 굳이 발롱도르가 아니라도 손흥민은 이제는 뭐 한국 넘버원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20년 뒤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자신에게 한번 좋다. 원래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요. 방금 생각했습니다. 20년 뒤면은 뭔가 가족들이랑 좀 이렇게 둘러 앉아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10년 뒤까지 크게 안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도 좀 잔병치레가 있는 편이었어가지고 아까 이제 서두에 내가 하는 일에서 재밌는 부분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살다 보면 그게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입시 유튜브인 줄 알았어. 입시 유튜브. 그런 질문이 좀 많았죠. 나중에 민민민우 채널과 콜라보를 저희끼리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제 생각도 좀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카메라가 아직은 좀 어색한데 그래도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